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루이씨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대한민국의 최북단에서 일본의 최북단인 와카나이까지의 동해안 철도 여행 2편,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지난 1편에서는 이렇게 강원도 속초를 출발하여 부산에 도착한 후 일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시모세끼행 배를 타는데 성공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 여정의 2일차,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에서의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데, 자, 오늘은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 벌써 초반했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 루이씨입니다. 자, 어제 강원도 속초를 출발해서 동해안을 따라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일본의 시모노세키에 도착하게 됐는데, 벌써 이제 강원도 속초를 출발한 지 한 25시간 정도, 근 하루가 넘는 시간이 지나게 됐네요. 우리나라의 최북단 속초부터 일본의 최북단 와카나이까지 동해안을 따라가는 여행 2일차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동 거리는 약 600km 정도 되고, 지금 남은 거리는 2600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각이 07시 37분, 45분부터 하선이라고 안내가 나왔는데, 그러면 슬슬 하선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다. 자, 이렇게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시간이 8시 30분. 야, 사람이 많아서 수속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타고 왔던 성이호를 뒤로 하고 다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출발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좀 하고 가볼까 하는데, 시모노세키 하면 유명한 거 있죠? 가라토 시장. 일단 그 가라토 시장 쪽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할 곳을 조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어디로 가야 하노? 요 밑으로 내려가면 되나? 가보자. 지금 버스를 타고 가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도보로 30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30분 정도면 그냥 좀 걸어서 갔다가 다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보다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가라토치구. 아, 여기는 무슨 역사적인 건물 그런 거 소개해 놓은 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청일 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조금 그거보다 더 옛날 사적지 그런 거를 소개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저기 보인다, 가라토 시장. 지금 뭐 글자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우리말로 하면 당도 시장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여기는 큐슈로 넘어갈 수 있는 모지항 방면 배 타는 곳인가 봅니다. 30분에 한 대였나 20분에 한 대씩 이렇게 배가 다니고 있었는데, 자, 일단 이렇게 시장에 도착했는데 바로 들어가 볼까? 간단하게 먹을 만한 거 팔고 있는데 없으려나? 야, 역시 시모노세키 복이 유명하니까 이런 복 모형 같은 것도 있네요. 뭐 요런 간단한 식품센터나 식료품 파는 그런 데도 있는 것 같고, 둘러보니까 저 위쪽에 식당 같은 게 있는 모양인데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 봐야겠다. 요런 복요리 같은 것도 먹을 수 있는 건가? 카이센동 1800엔. 여기 들어가 봐야겠다. 번역을 보고 찌르기로 해놨네. 복 사심이라서 번역이 이렇게 된 건가? 자, 들어가 보자. 아, 입구 반대편. 자, 일단 이렇게 정식을 하나 주문했는데, 뭐 촬영 같은 거 좀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점은 좀 고맙구만. 자, 이렇게 제가 시킨 정식이 나왔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고 몸통을 이렇게 통째로 튀겨가지고 요리를 해줬네요. 그리고 이쪽은 사시미, 뭐 밥하고 미소 있고 꽤 예뻐 보이는 두부까지. 자,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밥이나 먼저 먹어보죠. 쌀 달다. 100% 다네. 이거 보고는 이렇게 통째로 그냥 먹으라는데, 이거 먹을까? 야, 맛있다. 배가 부드럽네. 새우도 잘 튀기지 있다. 어떻게 이렇게 펴서 튀기는 거지, 이거는? 야, 잘 먹었다. 어우, 배불러.
진짜 순식간에 치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각 9시 40분. 이제 슬슬 다시 역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못다. 아침부터 좀 푸짐하게 묵었네. 아, 버스 타야 되는데? 뭐 시몬세키역 가는 버스 자주 오니까 뭐 다음 거 타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게 구 영국 대사관이라고 합니다. 야, 진짜 엄청 오래돼 보이는 건물이네요. 들어갈 수 있나 지금? 뭐라 써져 있는데 입관 무료. 아, 들어가 볼까? 뭐 조금만 둘러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여기 뒤쪽으로 들어가라고 돼 있네요. 뭐 무료 관람이니까 뭐 따로 표라던가 이런 거 구매할 필요가 없는 모양이네. 그냥 들어가 보자. 일단 1층에 한번 들어가 볼까? 아무래도 옛날에 배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해사감독관실, 여기가 해사감독관실로 쓰였던 모양입니다. 이런 가구 같은 것도 옛날 거 그대로 남겨놓은 건가? 이렇게 조그맣게 대합실로 쓰였던 그런 방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영사실인가? 자, 시모노세키 영사관은 히로시마, 야마구치, 후쿠오카, 오이타현, 이쪽에 사는 영국인 뭐 원조하거나 보호, 뭐 배에 대한 서류 같은 거를 검사했던 그런 곳이었다고 하네요. 여기는 이제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영사실이고, 이제 역대 영사들이 사용했던 이런 가구 같은 게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다 그럼 옛날에 사용했던 물건들이라는 거네요. 1층은 이제 오피스로 사용을 했고 2층은 거주용으로, 주거용으로 사용을 했던 모양입니다. 2층도 조금 올라갔다 와볼까? 자, 이쪽도 견학이 된다고는 하는데 지금 저쪽에서는 뭐 차나 커피 같은 걸 좀 팔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장작 같은 거 보니까 진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야, 여기가 그렇게 뭐 넓고 크진 않아도 무료로 보기에는 좀 그런데 꽤나 좋은 걸 구경하고 갑니다. 아무래도 근대화가 빨리 된 일본인 만큼 이렇게 이제 서양식 건물이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도 보존되어 있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제 시모노세키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버스 탔는데 시모노세키역까지 한 10분 정도 걸리나? 뭐 요금은 260엔 정도라고 하네요. 버스비가 2,000원이 넘어? 역시 일본의 교통비는 장난 아니구만. 자, 이렇게 시모노세키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또 표를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탈 차가 10시 36분에 출발하는 차거든요. 조금 여유롭게 도착을 하긴 했는데 지금부터 제가 탈 열차인 산인선 열차는 이제 배차 간격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여유롭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자 일단. 그리고 이게 이번 기획에서 사용할 티켓, 이번에는 꽤 긴 기획으로 영상을 찍는 만큼 이렇게 JR 패스를 이용해 보고자 하는데 모처럼 일본에 왔으니 그린샷 패스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 티켓은 모든 JR선의 특실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인데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패스로 편리하게 이동을 좀 해보고자 이렇게 JR 패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하카타역은 사람이 많아서 패스 교환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었는데 시모노세키 비교적 시골인 곳을 오다 보니까 뭐 이렇게 표도 금방금방 살 수 있었습니다. 자, 현재 시각 10시 22분, 아직 15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그리고 저쪽에는 전철이 한 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쿠니행. 저거는 산요선을 타는 이제 115개 전동차가 되겠습니다. 뭔가 색깔 같은 것도 엄청 오래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야, 왔다. 잠시 화장실 갔다 오느라 열차 들어오는 걸 못 찍었는데 갔다 오니까 이렇게 열차가 들어왔네요. 전에도 제가 여기서 똑같은 열차를 탔었는데 키아 47개, 이제 80년대에 만들어진 키아 40개를 약간 개조한 열차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를 타고 나가토시라는 곳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또 일본 열차를 타게 되네요. 이야,
이 차 내부도 완전 옛날 느낌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런 거 선풍기는 굳이 철거를 안 하는 건가? 저번에 여름에 저걸 쓰지를 않았던 것 같은데. 자, 뭐 어쨌든 앉아서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이 시트는 좀 오래돼 보여도 꽤나 의자가 푹신푹신합니다. 옛날에 대구 지하철 화재 나기 전에도 이렇게 푹신한 의자가 많았었는데 우리나라는 다 방현제로 교체를 하게 되면서 의자가 조금 딱딱해졌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돼버렸죠. 자, 그래도 사람이 적으니까 이렇게 박스 시트를 개인 공간처럼 쓸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간다. 자, 10시 36분 딱 제 시간에 맞춰서 시모노세키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야, 이 디젤 소리 오랜만에 듣는구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디젤 동차가 다녔었는데 아쉽게도 통근 열차가 폐지되고 바다 열차가 없어지게 되면서 RDC, CDC 디젤 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없어지게 됐죠. 뭐 그렇다고 신형 디젤 동차를 만들 계획도 없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디젤 동차를 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조금 아쉽다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오랜만에 디젤 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는 기분을 느껴보니까 뭔가 기분이 좋긴 좋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첫 번째 정차역인 하타부역에 도착. 지금 타고 있는 이 열차는 모든 역에 정차하는 그런 열차라서 이제 종점인 나가토시까지 이렇게 역 하나하나 전부 다 서는 그런 열차가 되겠습니다. 자, 간다. 오,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지? 뭔가 좀 아까 노란색 열차와는 다르게 신기하게 생긴 전철이 정차하고 있네요. 이제 저 녀석보다는 조금 더 신형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열차 뭔지 한번 찾아봐야겠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산요 본선과 분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시모노세키에서 산인선 방면 열차를 탔었는데 산인선의 분기역은 하타부역이지만 이제 이렇게 산인선을 경유하는 모든 열차는 시모노세키에서 시종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산인선에 들어와서 저희 열차는 동해 바다를 따라 달리게 되고 방금 분기했던 산요 본선은 이제 일본의 세토네해 일대를 달려서 고베까지 향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야, 바다 보인다. 어제 열차를 타고 포항쯤이었나? 거기서 마지막으로 봤던 바다가 이렇게 또다시 보이게 되네요. 그리고 지금 도착하는 역은 후구에역. 무슨 양원역 역사보다 더 작게 생겼냐? 그냥 딱 버스 정류장 사이즈네요. 그리고 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60km R300 곡선 반경 300m에서도 60km 제한이 되는구나.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딱 60km보다 조금 느린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렇게 터널을 빠져나오니까 다시 동해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동해바다가 조금 많이 깊은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남색에 가까운 색깔이었는데 이쪽은 수심이 얕은 모양인지 뭔가 동남아 해안가에서 보일 듯한 그런 색깔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혼슈 최서단의 역 우메가토역 도착. 어쩌다 보니까 일본 최북단으로 가는 길 도중에 혼슈 최서단의 역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지점이 우리나라의 울릉도나 독도와 경도가 비슷하다고 하네요. 이제 울릉도나 독도도 일본 기준에서 보면 엄청 서쪽에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가와타나 온천역에 도착. 이 근처에 무슨 작은 온천지가 있다고 하는데 시모노세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온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여기 시모노세키 시이긴 한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근처에 온천을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가와타노 온천역을 이렇게 출발해서 일부 산인선 열차가 시종착하는 코부시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도 여기는 아까 썼던 역들보다는 제대로 된 역사 건물 같은 게 있네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여기 시종착하는 열차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 시간은 11시 18분. 딱 시간에 맞춰서 도착하게 됐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고구시역을 출발. 역세권이라고 해봤자 이렇게 민가 몇 채가 다인 것 같은데 전형적인 시골 마을의 그런 풍경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왼쪽으로 다시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렇게 U 모양으로 쭉 따라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일본에서도 이렇게 왼쪽으로 동해 바다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꽤 지세가 험한 구간을 달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속도를 25km로 줄여서 달리게 됩니다. 야, 25km.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이 25km로 달리는 그런 구간이 있긴 있는데 간선 철도 중에는 그런 구간이 있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여기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선로가 조금 불안정한 그런 곳을 달리게 되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줄여서 달리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곳은 많이 없고 산인선만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이게 아무래도 이 구간이 1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에서 달렸던 동해선 구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풍경 같은 걸 더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해안가 도로를 따라서 철도도 쭉 부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열차를 타고 달렸던 강릉에서 정동진 구간은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곳이고 정동진에서 동해까지는 이제 일제시대 1944년 삼척선도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었는데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산인선 구간은 이제 전선 개통된 게 1930년이고 아까 시모노세기부터 코구시까지는 1915년, 지금 달리고 있는 구간은 1930년에 만들어진 영동선이나 삼척선보다 한 20년 더 일찍 만들어진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야, 그것보다 더 오래된 곳이라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험한 곳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25km 제한이 걸리는 모양이네요. 꽤 천천히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뭐 어찌됐든 방금까지 달렸던 이런 해안가 구간을 지나서 이렇게 내륙지방을 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철도에서 이렇게 느리게 달리는 구간을 보면 서울지하철 종강역에서 시청역 드리프트가 유명하긴 한데 야, 그거는 그래도 지하철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간선철도인데도 이렇게 험한 구간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역이 지금 달리고 있는 구간에서 가장 내륙 쪽에 있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역장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역무실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런 걸 현재 사용하지 않고 무인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역을 출발한 지 이제 1시간 10분 정도 됐나?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여기 시모노세키입니다. 시모노세키가 진짜 넓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고토이역이라는 역을 출발하게 되는데 야, 읽는 방법 진짜 힘드네. 저거 특별할 때 특자하고 소우자라. 아마 이거는 일본 사람도 처음 보면 못 읽을 것 같은데. 고토이역 저번에 한번 와본 적이 있긴 있는데 좀 외워두도록 해야겠다 이런 거. 이야, 다시 바다 보인다. 아까 타키베역에서 내륙지방을 좀 달려서 이렇게 다시 동해바다가 보이는 곳까지 오게 됐네요. 우리나라 동해바다는 해안선이 단조로운 반면에 일본의 동해안이라 해야 되나? 일본에서 우리나라 동해가 있는 쪽은 이렇게 섬 같은 것도 많고 약간 남해안 같은 분위기라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인 것 같네요. 그리고 저건 뭐지? 저 집을 태우는 건가? 일본도 이런 거 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도착하는 역은 히토마루역. 뭔가 이렇게 도리가 엄청나게 많은 신사로 유명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카네코 미스즈라는 사람의 시가 적혀 있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기와도역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는데, 이제 이 역 다음 역인 종점인 나가토시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거기서 내려서 가고 싶은 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약간 관광을 좀 즐겨볼까 하는데, 일단은 종점까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간다. 이야, 지금 거의 시모노세키 출발한 지 2시간 가까이 됐는데, 나가토시역 도착 시간은 12시 35분으로 나와 있거든요. 시계 보니까 거의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열차는 종점 나가토시역에 도착. 개찰구가 뭐야, 개찰구에 사람이 없네? 지나가면 되는 건가?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무슨 시간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민해선 대행버스 타는 곳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제 여기서 또 분기를 하는 노선으로 민해선이라는 선로가 있는데, 현재 그 선로는 2022년에 이제 홍수 피해로 인해 지금 폐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행버스가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버스를 탈 거는 아니고, 이제 저는 여기서 센자키라는 곳에 가려고 하는데, 그곳까지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연선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가 나가토시고, 이제 센자키 이렇게 한 역만 이동을 하면 되는데, 아쉽게도 지선을 운행하는 열차는 지금 환승 시간이 안 맞아서 조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 시간 알아보니까 2시간 넘게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다행히도 6분 후에 12시 41분에 출발하는 버스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디 있노 보자. 여기 있네. 12시 41분. 야, 어제 영덕에서는 버스 시간표가 없어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그래도 일본은 이렇게 정확한 시간표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버스 같은 거 이용하기는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노란색 선, 이거 초록색 선 따라서 운행을 하게 되는 것 같네요. 여기 센자키 어협 앞, 센자키 역 앞, 이거 타고 가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게 나가토시역인데, 역사 건물은 진짜 시골역처럼 생겼습니다. 그래도 아까 봤던 간역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2층으로 지어져 있는 꽤 큰 역사가 아닌가 싶네요. 이걸 크다 해야 되나? 야, 그리고 지금 여기 이렇게 토리가 여러 개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아까 여기 히토마루역에서 봤던 모토노스미 신사가 아닌가 싶네요. 아까 여기서 봤던 신사가 이렇게 해안가 가까이에 위치를 해 있는 모양입니다. 버스 온다. 보초 버스. 자, 타고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시간이 12시 45분인데 버스가 조금 늦게 도착하게 됐네요. 자, 이렇게 일단 버스를 타고 센자키역 근처까지 이동을 했는데, 일단 역 쪽으로 가서 역을 좀 들렀다가 이제 가고자 하는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갈 거냐면, 아까 히토마루역 앞에 그 카네코 미스즈라는 사람의 시가 쓰여 있었잖아요. 그 사람의 기념관 같은 게 여기 센자키역 근처에 있다고 하네요. 이제 한 100년 전에 살았던 여성 시인인데 꽤 유명한 시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왕 왔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소개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센자키역이라는 역까지 왔는데, 지선 철도라서 그냥 간이 승강장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꽤 멋진 역사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 그리고 여기 센자키 카네코 미스즈가 좋아했던 아름다운 항구라고 해야 되나? 나가토의 풍부한 식재료를 느껴보라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일단 제일 대표적인 관광지로 여기 카네코 미스즈
기념관 여기를 소개하고 있네요. 여기서 도보로 약 6분 걸어서 400m 정도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런 느낌. 가네코 미스즈의 뭔가 얼굴 같은 뭔가 그림 같은 게 있는데 무슨 카드라고 해야 되나?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놨네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서 짐 같은 것도 맡길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개찰구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무인화가 되어서 이렇게 운임표하고 시간표 정도만 남아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게 센자키역의 시간표. 지금 여기서 열차를 타려면 지금 거의 1시쯤 됐으니까 15시 27분에 출발하는 땡땡에이 하나시, 땡땡에이 얘기라고 해야 되나? 무슨 열차인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관광열차 같은 그런 열차 같네요. 얘는 토요일하고 휴일에만 운행하는 그런 열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차를 타고 가려면 4시 6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까지 기다리는 건 무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버스를 타거나 걸어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네요. 역사 안에 좀 들어가 볼까? 승강장 안으로? 그렇게 큰 역은 아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단선선로 하나만 놓여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모양이네요. 야, 그리고 열차를 유치할 만한 공간도 없어서 이제 저쪽이 선로 끝인 것 같네요. 바로 여기로 들어온 열차가 방향을 돌려서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역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기념관 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차장 같은 데도 가네코 미스즈의 시 같은 게 써져 있네요. 자, 그리고 기념관 앞에 도착을 했는데 임시휴관? 1월 14일부터 16일. 이왕 왔는데 오늘 날짜 때문에 조금 아쉽게 됐네요. 그냥 실제로 살았던 생가인 모양입니다. 지금은 무슨 잡지나 조그만한 책 같은 거 파는 그런 곳이 된 건가? 아쉽다. 가네코 문영당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그럼 그냥 들어가 볼까? 문영당이 어디지? 여기 지금 입구 있는데 여기가 문영당. 여기만 구경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하이. そうですか。臨時休館って書いてた。でも今日だけ無料です。そうですね。私そこのカフェで教えてもらってんけど。なんでどうです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そうか。でもどっから来たか言わなあかんの。観光調査でですね。そうです。プサンから来ました。韓国人ですか。はい。私日本でました。すごい地名が飛び出してきたよ。わざわざ福岡から来たのね。船で来た。下関から、はい。下関から来ました。はい。下関？はい。下関ここからそうなんや。まあ日本人かと思いました。お上手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今日でもし本とかご購入でしたらちょっとだけなら買えます。本館行かれませんので。はい。はい。昨日今日明日の3日間ですね。ちょっと LED の工事中で。はい、どうぞ。お2階も靴を脱がれて、こちらからですね、お2階。야, 무슨 조명 공사 같은 걸 하는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무료로 그냥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야, 천천히 구경을 해봐야 되겠다. 야, 임시휴관인 줄 알았는데 잘 됐네.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일단 먼저 올라가 보도록 할까요? 2층 어디 보자. 올라오니까 무슨 시 같은 게 적혀 있는데 제목은 나의 머리려나? 내 머릿결이 빛나는 이유는 언제나 어머니께서 쓰다듬으니까. 내 코가 납작한 이유는 내가 항상 우니까. 내 앞치마가 하얀 이유는 어머니께서 항상 빨아주시니까. 내 얼굴이 까만 이유는 내가 콩을 잘 먹으니까. 야, 뭔가 아이들이 읽기 좋은 그런 시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옛날 시집이나 음악집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을 전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 곳곳에 시 같은 게 많이 써져 있네요. 야,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번역을 해봐야겠다. 대충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는데 뭔가 좀 시라는 느낌을 살리기가 힘들다 해야 되나? 이거는 따로 나레이션을 넣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제목 할머니의 이야기. 할머니는 그 이후로 얘기를 안 해주신다. 그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말야. 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 라고 말을 했을 때 씁쓸한 표정을 하고 계셨지. 할머니의 눈동자에는 푸른 산에 실내꽃이 항상 비쳐 보였다. 그 이야기가 그립구나. 만약 이야기를 들려주신다면 5번도 10번도 더 진지한 자세로 더 들어줄 수 있는데 말야. 뭐 대충 이런 내용의 시 같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 책장인데 이 뒤에 보면 낙서 같은 게 보존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낙서 같은 것도 보존할 대상이라는 건가? 이야, 대단하네. 자, 뭐 이쪽 구경은 얼추 다 해본 것 같으니까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이곳 쪽에 문영당 소개가 있었구나. 이소 카네코 미스즈라는 사람이 3살부터 20살까지 살았던 뭐 생활 공간을 재현한 곳. 아, 재현한 곳이구나. 이제 시모노세키의 상산 문영당이라는 곳에 지원을 받아서 여기에 서점을 하나 열었던 모양이네요. 이 건물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는데 보자. 이제 미스즈 탄생 100년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생가가 아니고 그냥 복구된 그런 건물인 모양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원형을 이렇게 참고를 해서 설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아쉽게도 본관 쪽은 지금 구경이 안 되는 모양이니까 이쯤 하고 다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あ、そうですか。はい。写真撮りますか。まあ、これ撮影中なんですので、ただ写ってるだけでいいです。はい。いいですか。はい。まあ、これでいいかな。は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すいませんはい。ね、今日お休みですから。 언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방문을 하는 걸로.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ありす。はい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来てください。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알아들으셨나? 어떻게 다시 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아, 재밌었다. 아, 근데 나오니까 날씨가 좀 덥네. 어제 속초에 있을 때만 해도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날씨가 꽤 많이 더워졌네요.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시 같은 걸 좀 찾아봤는데 이게 미스즈 시인의 가장 대표적인 시인 것 같네요. 보자. 私と小鳥と鈴ともう私が両手を広げても大空はちっとも飛べないが飛べる小鳥は私のように地面を速くは走れない。私が体を譲ってもきれいな音は出ないけどあの鳴る鈴は私のようにたくさんな歌は知らないよ。鈴と小鳥とそれから私みんな違ってみんないい。뭐 이런 내용의 시이네요. 오늘 휴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관리인분이 반갑게 맞아주시니까 기분이 엄청 좋네요. 자, 현지 시각 1시 36분. 다시 이렇게 센자키역 앞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 다음에 타야 될 차가 나가토시역에서 출발하는 3시 5분 차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아까 버스를 타고 왔던 것만큼 이번에는 좀 걸어서 나가토시역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바 입고 있기에는 좀 더운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잠바를 벗고 역까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됐지만 다음에는 여기 열차를 타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표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여기 도로 거리표를 보면 시모노세키까지 81km 2시간 반 동안 와가지고 한 100km 논 줄 알았는데 야, 열차가 그렇게 빠른 열차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오지도 못했네. 오늘은 조금 천천히 여유를 즐기면서 가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나가토시역까지는 이제 해안가를 따라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지금 이렇게 해안가로 걸어왔는데 와, 멋지다. 어제 강원도 동해안에는 구름이 한 점도 없었는데
지금 여기는 뭔가 좀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미 저쪽은 비가 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여기는 그나마 좀 햇빛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맑기는 한데, 오, 이런 경치도 나쁘지 않아. 야, 뭐야, 이런 시골 동네에 뭐 좀 규모가 있어 보이는 학교 같은 것도 있네요. 그리고 버스도 다니고 있는데, 저거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버스니까 뭐 계속해서 걸어가 보도록 합시다. 야, 분위기 좋다. 여기가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동네인데, 뭐 그래도 저 앞에 큰 쇼핑몰 같은 것도 있고 뭐 있을 거는 다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닌가 싶네요. 야, 걸어가다 보니까 저 왼쪽에 아까 제가 갔었던 센자키 지선의 건널목이 보이네요. 아, 잠시만, 저기 E가 적혀져 있어서 이온몰인 줄 알았는데 이온몰이 아니고 빠칭고장이구나. 야, 파칭코장 건물이 저래 크다고? 역시 파칭코의 나라인가. 아니 근데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도 아닌데 이 정도 규모의 파칭코장이 장사가 되는 건가? 야, 조금 신기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저쪽에 보이는 나가토시역 근처에 오게 됐는데, 자, 지금 지나가다가 이런 육교가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자, 이렇게 뭔가 철도 사진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철망이 좀 높긴 높은데 보자. 지금 이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노선이 센자키 지선이고, 요 오른쪽 노선이 산인 본선인데, 야, 이 양쪽 다 이제 분기를 하는 지점이고, 이제 적당히 사진 찍기 좋은 그런 곡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열차가 지나간다면 좋은 사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철화가 된 노선도 아니라서 위에 가리고 있는 전사선 같은 것도 없잖아요. 뭔가 열차 사진 찍으러 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참고를 하셔서 이런 데서 사진을 한번 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나가토시역에 다시 도착을 했고, 지금 현재 시각이 2시 20분 정도 됐는데 40분 정도 역에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할 것도 있고 뭐 카메라 같은 것도 좀 충전을 하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아까 길 다니다 보니까 선거 포스터 같은 거 많이 보이던데 2월 8일에 야마구치 현 지사 선거를 하는 모양입니다. 일본도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 게시판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선거를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가? 그렇게 안 하는 나라가 이상한 거죠. 근처에 그렇게 안 하는 나라가 2개 있긴 있는데 잡소린 때려치우고 역사 안에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행 버스 같은 것도 JR 패스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거는 언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탈 열차는 이제 15시 5분에 출발하는 키요행. 이번에도 똑같은 보통 열차, 모든 역에서는 그런 열차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차가 들어왔는데 지금 25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도 차가 왔으니까 차 안에 들어가서 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요행 1번 승강장이고, 야, 일량 편성 열차가 들어왔네요. 아까는 키아 40개가 개조된 키아 47개 열차였는데 이 열차는 키아 40개, 거의 오리지널 그대로인 열차에 이번에는 탑승을 하게 됩니다. 타는 건 아무 때나 타도 상관없나? 뭐 키아 47개 열차와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는 롱시트가 있고 일부 좌석은 크로스 시트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20분 정도 기다렸고 15시 5분 딱 정확한 시간에 열차는 나가토시역을 출발하게 됩니다. 드디어 간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서 있었던 육교를 지나서 왼쪽으로 센자키 지선과 기하게 됩니다. 보통 지선철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열차가 운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잖아요.
옛날에 동해 남부선이 있을 때 개동선 쪽으로 일부 통근 열차가 지나다니긴 했었는데 일본은 아직 이런 지선 철도에도 여객 열차가 굉장히 활발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또 지선 철도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진해선, 옛날에 진해선 쪽으로도 뭐 벚꽃 축제 기간이나 그럴 때 열차가 꽤 많이 다니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붙어서 달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나가토미 이스미역에 도착. 여기도 뭐 역사 건물에 이렇게 간단하게 휴게실 정도는 달려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하기시에 진입해서 이역에 도착합니다. 자, 그리고 열차는 이렇게 타마에역에 도착. 타마에역 다음 역은 하기역이라는 곳인데 그 다음 역인 하기역에 또 한 번 더 내려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얘기를 잘못했는데 하기역이 아니고 그 다음 역인 히가시 하기역에 내려보겠습니다. 하기시의 중심지가 되는 여기 하기역이 아니고 히가시 하기역이 좀 더 중심지가 되는 그런 역이라고 하네요. 이제 대구역보다 동대구역 이용객이 더 많은 뭐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자, 일단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 하기역을 출발합니다. 지금 정차 안내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저 앞에 보시면 약간 아까 봤던 하기역보다는 조금 규모가 있어 보이는 역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야? 트와일라이트 익스프레스 미즈카즈오가 이렇게 1월 25일에 정차할 예정인 모양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해랑 같은 열차인데 뭐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코스로 이제 서일본 전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열차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게 히가시 하기역 시간표인데 야, 진짜 열차 얼마 안 다닌다. 하루에 몇 대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8대라. 8대면 뭐 그래도 나쁘지 않나? 우리나라의 경북선이라던가 영동선 열차들보다는 좀 더 많이 다니는 것 같네요. 이제 영동선 영주에서 동해 가는 건 하루에 4편, 경북선은 하루에 이제 한 방향으로 열차가 5편씩 다니는데 이 동네가 그쪽 동네보다 사람이 더 적게 사는 동네거든요. 그런데도 저 정도 열차 편수면 뭐 이용하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방금 이렇게 열차를 타고 오기도 했고요. 자, 여기 무슨 일본 제국 시절 사람의 사진이 있는데 보자. 이 사람이 철도의 아버지 이노우에 마사루라는 사람인 것 같네요. 몇 년생이야? 1843년생. 하기번 여기 출신인 모양입니다.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에도 막부를 몰아내기 위해 지금 이제 이 지역이 옛날에는 쇼슈번이라고 불리던 그런 지역인데 이제 한 150년 전에 1860년대에 가고시마 지역인 사츠마번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1876년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이쪽 지역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주도를 했었다고 하네요. 뭐 이 사람이 뭐 일본 철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봅니다. 이 사람이 계획을 세워서 뭐 신바시에서 요코하마까지 이제 개통을 시켰고 뭐 구베에서 오츠간, 도카이도선 이런 것 등등을 건설 공사 같은 걸 뭐 진두지휘했던 뭐 그런 사람인 모양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이나 뭐 경부선 같은 건 다 외국 자본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없는데, 야, 이 당시에 일본은 돈은 외국에서 끌어다 썼지만 이런 철도 계획이나 부설 같은 건 전부 일본 내에서 해결이 된 모양입니다. 야, 이래서 옛날부터 철도 기술 같은 걸 많이 발전시켜 오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역 자체는 아까 나가토시역보다 더 작은 것 같은데 이런 역세권 같은 거는 뭐 옆에 호텔도 있고 나가토시보다 좀 더 발전이 돼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야, 비 오나? 갑자기 비가 내리노. 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소나기 같은 게 약간 내리고 있는 것 같네요. 바닥 젖는다.
자, 지금 여기서 좀 떨어진 곳까지 걸어왔는데, 자, 지금 어디를 가볼 거냐면 아까 제가 들렸던 카네코 미스즈 기념관처럼, 카네코 씨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 있었던 주택에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딱 보면 누군지 알 건데 일단은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일본 사람도 모를 수가 없고 이거 우리나라 사람도 절대 모를 수가 없고 뭐 그런 사람의 집이 이런 시골 한가운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다 보니까 뭐지 이거 시오카선주쿠 뭐야 이거 왼쪽에 뭐라 써져 있어. Japanese Meiji Industrial Revolution. 주쿠하면 무슨 학원 같은 데인데 이거는 나중에 오는 길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 여기인갑다. 이토 히로부미 별정 구택. 뭐 역사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이토 히로부미 모르는 사람 없죠. 그래서 일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토 히로부미의 별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보자, 들어가 볼까? 5시까지구나. 자, 그리고 요 앞에 도착하니까 쭈슈 5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모양이네요. 뭐 대충 설명을 해보면 뭐 에도 시대 때 이제 일본 사람이 외국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금지되었었는데, 뭐 메이지 유신 이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뭐 일본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뭐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뭐 수학여행으로도 오고 이러는 모양이네. 요금함 돈 넣으러 온 거요? 이거? 100엔씩 넣어달라고 하네. 자, 100엔. 順路はないんですけど、こちらから。左からですね。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왼쪽부터 구경을 해보라고 하는데, 보자. 여기는 화장실로 쓰던 그런 공간인가? 근대화의 주역이 됐던 사람들의 간단한 소개 같은 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뭐 이토 히로부미 일생 같은 거 나와 있고, 뭐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1909년에 총에 맞아 죽게 되었죠. 원조 탕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여기는 뭐 이렇게 가게도 같은 게 나와 있고, 꽤나 지역에서도 명문가 출신이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에도 영국에 유학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에서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이렇게 초대 총리를 지내면서 가장 오랜 기간 총리에 역임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데, 어찌됐든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의 발전에 꽤 크게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기는 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떨지는 몰라도 존경하는 사람 10위 안에 들어가는 뭐 그런 인물이라고 하네요. 야, 근데 이거를 한국 총감이라 적어놨구나. 왜 조선 총감이라고 적어놓질 않았지? 그 당시라면 조선 총감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뭔가 조선이라고 하면 북한스러운 느낌이 있어서 일부러 한국이라 적어놓은 건가? 모르겠네. 자, 그리고 여기는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는 그림을 여기 그려놨네요. 오른쪽이 이제 청나라 대표단이고 왼쪽이 이제 일본 대표단인가? 청나라 대표단이면 이 사람이 이홍장인갑다. 아, 여기 이홍장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 리코쇼. 그리고 메모 대신 무츠 무네미츠. 이 사람이 그럼 무츠 무네미츠고 이 사람이 이홍장인갑다. 자, 뭐 왼쪽은 이 정도로 다 둘러본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볼까? 지금은 이렇게 무슨 박물관 같은 느낌으로 소개가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좋은 정원을 꾸민, 돈이 많았으니까 이런 별장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뭐 메이지 기념관 사진, 뭐 이토 묘지도 있구나. 도쿄에 있나 보네. 할빈의 묘지를 안 만들었나?
여기 흉상 같은 것도 있고 뭐 전국 각지에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다 도쿄에 있는 거구나. 여기는 무슨 그림 같은 게 전시되어 있네요. 그냥 뭐 그림 같은 것만 이렇게 조금 전시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2층은 뭐 이런 느낌. 아마 여기 자는 곳이 있던 곳이 아닌가 싶은데 꽤 넓은 방에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뭐 여기는 뭐 별장이니까 별장 치고는 꽤 호화롭게 건물을 지었다고 해야 되나? 뭐 구경은 이쯤 하고 이제 다시 히가시 하기요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전부구나. 딱 100엔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싶네요. 자, 이렇게 뭐 이토 히로부미의 별장 구경을 한번 해봤고 지금 현재 시각 4시 29분. 열차 출발까지 한 20분 정도 남았거든요. 딱 걸어가면 시간을 맞출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야, 근데 일본 진짜 날씨 다시다. 걸어가고 있는데 덥네 조금. 이게 1월 날씨가 맞나 싶은 정도로 날씨가 꽤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그냥 잠바는 벗고 다니는 게 맞는 것 같다. 아우 시원해. 자, 그리고 오다 보니까 여기 쇼인진자라고 조금 규모가 있어 보이는 그런 신사가 있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합시다. 아, 큰일 났다. 길을 잘못 들어버렸다. 4시 52분 차를 타야 되는데 조금 길을 잘못 뜨는 바에 약간 돌아서 오게 됐습니다. 아까 역 앞에 보였던 호텔이 저 호텔인데 이러면 조금 무리인데 여기 바로 저기인데 건너가지를 못해. 어디로 가야 되노? 아까 저 앞에 있던 건널목까지 가야 되나? 그래, 여기 건널목인데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너무 올라가 버렸었네요. 자, 이렇게 이가시아기역에 다시 도착을 했는데 어디 보자. 현재 시각 5시 6분. 시간이 많이 지나게 돼버렸네요. 아마 제가 탈 열차가 가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들어가서 시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16시 55분 이걸 탔어야 되는데 19시 2분? 야, 큰일 났네. 2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나. 야, 이걸 어쩐다. 자, 일단 이건 뭐 어쩔 수 없네요. 시간이 5시를 넘겼고 아까 시모노세키에서 아침 식사하고 밥을 따로 안 먹었으니까 나가서 식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편의점에서 밥을 사오는 게 나으려나? 길을 잘못 들어서 이 고생을 하는구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저쪽 반대편으로 건너가면 또 무슨 식당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다고 뭐 열차가 뒤로 후진해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저쪽으로 보이는 다리를 건너가서 조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무슨 이자카야라든가 뭐 저쪽 호텔 밑에 보시면 식당 같은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시간도 많으니까 조금 더 돌아다녀 봅시다. 이렇게 해서 저쪽 하기역부터 이 다리를 하나 건너는데 여기가 무슨 섬인 모양입니다. 살짝 여의도처럼 이렇게 강 하나를 두고 이렇게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섬 같네요. 조그만한 시골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이쪽이 이제 옛날 하기 시가지가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야? 여기 가스토가 있네. 그냥 뭐 체인 패밀리 레스토랑이라 해야 되나 뭐 그런 곳이긴 한데 뭐 아까 시모노세키에서 꽤 맛있는 거 먹었고 그냥 여기 들어가서 식사를 하도록 할까요? 사람도 많이 없고 괜찮은 것 같네. 자, 그럼 시간 좀 때우다 가겠습니다. 자, 뭘 먹을까? 일단 주문 개시한 사람 메뉴. 방금 뭐 스테이크가 한 2,000엔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피트 메뉴 뭐 이렇게 저렴한 것들도 있네요. 이렇게 주문하려고 하는데 아까 햄버거 스테이크하고 이제 감자튀김 그리고 이거는 새우튀김하고 그렇게 그리고 요 밑에 거는 명란젓 파스타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드링크밥까지 1240엔. 야, 제가 시킨 게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4개에 1240엔. 야, 이거 1240엔이면 엄청 싼 거 아닌가? 한국 돈으로 11,000원 정도 하려나? 일단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박스테이크부터 먹어볼까? 맛있다. 감자도 하나 먹어볼까? 자, 맛있다. 싸서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오, 생각보다 엄청 맛있네. 자, 드링크 봤으니까 음료수도 이렇게 한 잔. 이 파스타도 좀 불기 전에 좀 부어봅시다. 어우, 맛있다. 많이 안 짜고 괜찮네. 야, 진짜 1200엔 정도에 이렇게 양도 많고 호화롭게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네요. 이거 와, 잘 먹다. 야, 여기서 이런 식사를 하게 될 줄이야. 지금 6시가 넘었는데, 야,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도 열차 출발까지 1시간 정도 남았네요. 이거는 그냥 돌아가서 기다리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히가시하기역에 도착하게 됐는데, 자, 지금 현재 시각 약 6시 20분. 아, 시계 잘 안 보이나? 뭐 6시 20분쯤 됐는데 이제 7시 5분 열차 한 40분 정도 남았거든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은 들어가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 18시 55분. 이제 열차가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 저쪽 건널목 차단기가 닫히고 지금 울리고 있네요. 저기 보인다. 저건갑다. 온다. 네, 이 열차를 타고 마스다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아이고, 여기 앉을까? 지금 이용하는 사람이 꽤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학생들 통학 시간이기도 하고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이라 그런지 아까와는 다르게 이용하는 사람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열차가 좀 일찍 들어오긴 했는데 뭐 아마 여기서 반대편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까 싶네요. 자, 간다. 자, 19시 2분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히가시하기역을 출발합니다. 야, 지금 어두워서 밖에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뭐 그냥 이렇게 앉아서 조금 편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눈 좀 붙였다가 일어났는데 지금 키우역이라는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부 산인선 열차가 이 역에서 시종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각은 7시 26분. 자, 지금 또 스사역이라는 역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꽤 많이 내리는 것 같네요. 방금까지 사람이 좀 많이 타고 있었는데 이제 좀 다시 쾌적해졌다고 해야 되나? 아침부터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니까 좀 피곤하긴 한데 좀 눈이라도 붙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에사기역이란 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이쯤 오니까 아까 타고 있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다 내린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역을 출발하고 나면 그 다음 역부터는 야마구치현이 아닌 시마네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야, 거의 한 12시간 동안 야마구치현에 있었나? 입항을 7시 반에 했었으니까 이제 거의 12시간 정도 된 것 같네요. 진짜 너무 시골인 구간을 달리다 보니까 민가도 많이 없어서 이렇게 바깥 불빛도 잘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토다코하마역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역인 마스다역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좀 거리의 불빛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번화한 곳에 온 게 아닌가 싶네요. 마스다시는 인구 한 4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데 저렇게 루트인 뭐 비즈니스 호텔 같은 것도 있고 그래도 인구 4만 명 정도면 뭐 있을 거 다 있는 동네 아닌가? 뭐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여전히 시골 동네인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기부터는
이제 이렇게 특급 열차도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대기를 하고 있는 특급 열차가 보이네요. 자, 종점인 마쓰다역에 도착했으니까 내리도록 합시다. 그래서 도자마스. 야, 키아 120개 열차. 이제 제가 타고 온 키아 40개 열차보다는 조금 신형인 열차가 맞은편에 운행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네요. 아마 이 열차는 이제 환승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열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현재 시각은 20시 21분. 아쉽게도 오후 8시를 넘겨버린 시점이라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려고 하는데, 자, 그런 이유로 숙소를 잡아놨기 때문에 숙소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고 왔던 산인선뿐만 아니고 야마구치선과도 합류를 하는 그런 역이라서 뭐 야마구치선의 여행이라고 뭐 이렇게 노선도 같은 게 나와 있다 해야 되나? 뭐 각각 역의 명소라던가 특색 있는 역을 설명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차하게 된 마쓰다역. 여기가 처음 개업했을 때는 산인 본선이 아직 개통되지 않아서 야마구치선으로 운행이 됐었던 모양이네요. 그 이후로는 산인선 열차도 다니다가 평성 18년 역 앞에 재개발을 해서 뭐 식사라던가 숙박을 할 수 있는 빌딩 2가라는 빌딩이 생겼다고,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쓰다역은 뭐 역사 건물은 대충 이렇게 생겼고, 아까 봤던 히가시 하기역하고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 전광 게시판에 오늘 운전은 전부 종료했습니다. 아직 8시밖에 안 됐는데도 이런 시골역에서는 방금 타고 왔던 차가 막차가 되는 모양이네요. 아니, 분명 여기까지 오는 열차는 있을 건데 여기서 출발하는 열차는 방금 이제 제가 타고 왔던 열차 옆에 있었던 키아 120개 열차, 그게 막차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호텔 쪽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 가까운 데 있는 꽤 좋은 호텔을 잡아놨는데 일단 걸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역 앞을 조금 걸어와서 모퉁이를 돌면 저기 보이는 마르쿠스가 아니고 마르쿠스는 좀 빨간 사람이고, 어쨌든 저 호텔이 제가 묵은 호텔인데 원래 가격이 한 1만엔 정도 하는, 뭐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묵기에는 약간 비싼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제 뭐 숙박에 포인트가 있어서 절반 가격인 5,000엔에 이번에 이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숙소 앞에 도착했는데 뭔가 평소에 묵는 비즈니스 호텔이라던가 모텔 같은 곳과는 약간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체크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인을 해서 제 방으로 올라오게 됐는데,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어떻게 켜야 되나? 카드 꽂아야 되나? 아닌가? 아, 카드 안 꽂는 거구나. 자, 뭐 혼자 쓰기에는 나름 괜찮은 그런 방이네요. 이렇게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이 마루 밑에 있네. 신기하게 생겼다. 그리고 침대는 이렇게 넓은 더블 침대. 야, 5,000원에 이걸 이용할 수 있다니. 5,000원이 억수로 싼 거지. 자, 이 방에 불도 켜봤고, 냉장고에 뭐 들어있는 거 있나? 아쉽게도 들어있는 건 없네. 그래도 이렇게 그냥 뭐 마실 생수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바로 이렇게 뭐 드링크 바 같은 게 하나 있는 모양인데, 뭐 호텔 숙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요 밑에 온천 시설이 있어서 이렇게 새벽 1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야, 5,000엔에 온천에다가 조식도 있고, 이런 거 얼마나 좋노. 오, 좋아. 자,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온천에 드링크바, 뭐 기본적인 거는 갖춰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시모노세키 아침에 도착한 뒤에 나가토시 하기를 거쳐서 이렇게 마쓰다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이동 거리는 약 200km가 조금 넘는 정도려나?
어제 이동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동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열차를 제가 한 대 놓친 탓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 이런 자연 경관이라던가 이제 이런 일본 시골의 뭐 관광지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둘러볼 시간이 있었던 거는 뭐 좋지 않았나 싶네요.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온천을 좀 이용해 볼까 하는데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